아이고 롯데야 사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우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339회 5월 20일 두산전으로 인사드리고요. 연패를 탈출하고 4연패 탈출해서 4대0으로 이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도 거의 일주일 만에 이제 방송을 또 올리게 됐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바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계속 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없는 에너지를 짜내가지고 영상을 올릴 정도는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로 제가 뭐 글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좀 소통을 했는데 오늘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이제 진짜 바쁜 게 좀 지나가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뭐 오늘은 일단은 뭐 나균환 선수의 호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4대0으로 이겼고 나균환 선수의 호투가 워낙에 그 큰 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 압도적인 승리의 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6.2이닝 동안 4피안타 1사사구 5삼진 무실점 경기를 했고 86개밖에 안 던지면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고 시즌 평균 자책이 1.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균환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굳은 역할을 해주면서 팀의 마당새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었는데 첫 선발 기회를 또 멋지게 살리면서 승리까지 거두면서 시즌 2승, 통산 2승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등판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선발로 기회를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나균환 선수도 약간 아픈 손가락이라고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들 나종덕 시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수 나균환으로서 잘 하기를 모두가 이제 응원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너무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너무나 고맙고 또 마음이 대견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기는 경기에 그 기승전결이 충실하게 잘 지켰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선발에 호투가 있었고요, 선취득점이 있었고요, 도망가는 점수가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불펜에서도 그 우리가 생각한 대로 탁탁탁탁 다 진행이 되면서 완승을 거둘 구조가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눈여겨 볼 만한 포인트들을 약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회 오늘도 황성빈 선수가 그 선두 타자로 나와가지고, 오늘도는 아니죠,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가지고 또 시작부터 번트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여지없이 보여줬는데요.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이제 또 전매 특허인 그 1루 쪽으로 당기는 번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 지금까지 그 황성빈 선수가 보여준 번트 안타 3개 전부 다 이쪽, 그러니까 당기는 번트를 만들어주고 있고, 3개 전부 다 완벽한 코스로 번트를 만들어내면서 번트 마스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팀에서 사실 번트 잘 되는 선수가 계속 없었는데, 이렇게 번트를 완벽하게 잘 되는 선수가 나타나고 굉장히 반갑고, 또 이렇게 뛰는 모습 봤을 때 정말 절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이 우리 팀에 정말 큰 그 좋은 에너지를, 좋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이렇게 번트를 대고 뛰는데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이 참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죠. 네, 바로 주로에서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기습 번트를 대고 뛰어갈 때 많은 선수들이 이 3피트 라인 안쪽으로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습관이 잘못된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내 안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웃 처리를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황성민 선수는 보시다시피 지금 3피트 라인 준수해가지고 굉장히 잘 지키면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기적인 부분이 지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기회를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5타수 1안타, 저안타가 유일한 안타였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렇게 좀 팀에 활력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도 좀 선발 출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굉장히 우리 팀이 없던 유형의 선수로서 좋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후속 타자 안시영 선수가 병살타를 치면 조금 아쉽게 선취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좀 선두 타자 안타가 나왔는데 못 살리다 보니까 바로 또 1회 말에 조금 우리 팀도 위기가 오게 됩니다. 사실 선두 타자 안건수 선수가 이제 빗맞은 좌전 안타로 나가면서 조금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이게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도 이제 후속 타자들을 나균환 선수가 잘 처리를 하면서 실점을 하지 않고 이제 시작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대의 선두 타자 출루를 막아내고 나니까 2회에 자연스럽게 또 찬스가 오게 되는데, 선두 타자 전준우 선수 보내는 이후에 피터스 선수가 자월 2점 홈런 쏘아 올리면서 선취 득점을 하게 되는데, 참 힘은 진짜인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실 이 홈런 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맞는 순간인데요, 그렇게 맞는 순간 넘어갔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고,
정말 100% 정타다. 그러니까 소위 스위트 스팟에 맞히는 완벽한 스윙 느낌은 아니었어요. 약간 특히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늦게 맞은 느낌이 있었는데 워낙에 힘이 좋다 보니까 이것이 끝까지 팔로우 스루를 가지고 가면서 힘으로 넘겨버렸어요. 잠실, 그 먼 잠실의 구장 잠실을. 그리고 이 홈런 타구는 사실 빠른 공의 스탁 선수였기 때문에 좀 그 피터 선수가 쫓아가기 힘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빠른 볼을 노리지 않고 변화구를 131km 슬라이더를 이용해가 그 받아쳐가지고 이렇게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한 개의 홈런으로 한 개 안타 2타점 만들어냈는데 사실 워낙 뭐 결승 홈런이기 때문에 피터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스탁 선수가 보면은 슬라이더 직구 슬라이더 승부를 했는데 피터스 선수가 특히 스탁 선수는 155나 되는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인데 이건 이제 두산 배터리의 약간 실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빠른 볼로 우겨 넣으면 피터 선수가 잘 따라가지 못했을 텐데 고맙게도 슬라이더로 던져줘가지고 또 홈런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홈런을 만들어낸 이후에 선취 득점 했는데 이러고 나서 제일 안 좋은 것이 이제 바로 실점을 하면서 조금 이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는 것인데요. EMR 수비에서 또 1사 1루 상황이 생기면서 약간 좀 좀 찜찜한 상황이 생겼었는데 이때도 1루수로 오늘 선발 출장한 이호연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1루 땅볼을 리버스 더블 플레이로 만들어내면서 좋은 수비를 해주면서 또 그 바로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 저지를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호연 선수가 오늘 선발 1루수로 출장을 했어요. 선발 1루 출장을 해가지고 좋은 기록 보여줬어요. 3타수 2안타 1번에 3출루 경기를 했고 1루 수비에서도 리버스 더블 플레이 만들어내고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 어제 경기에서 대타로 마지막 순간에 나와가지고 2루 땅볼로 좀 허무하게 물러났는데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때 왜 이학수가 아니고 이호년이었을까라는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선발로 나와가지고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사실 퓨처스에서 4위 치고 올라오긴 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황은 이학수 선수가 전 대타로 나오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호연 선수가 그런 상황에서 좀 자기 타격을 하기도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정혜영 선수를 아무래도 더 많이 상대를 해본 이학주 선수가 그런 마지막 클러치 상황에선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이호연 선수가 나와가지고 좋은 타격을 했으니까요. 또 굉장히 또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호연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고 저의 예감이 틀리길 바라지만 이 전형적인 이군 요포 같은 그런 모습을 지난 시즌부터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저의 시각이 틀렸기 정말 기원을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오늘처럼 사실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뭐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이호연 선수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우리가 또 응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그 추격을 당할 만한 상황이 벗어나고 나니까 3회 초에 또 곧장 도망간 점수가 나와요. 사실 3회 초에 바로 도망이 갔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되게 좀 편하게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3회 곧장 이제 터지는 안치홍 선수의 또 한 점 도망가는 1점 좌우 홈런이 또 터집니다. 사실 이 앞공에서 그 다리를 때리는 파울 타구가 나오면서 약간 다리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림수를 가지고 타격을 했고, 이 홈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을 받아쳤는지 한번 볼게요. 이 홈런 같은 경우에는 3회, 네, 3회고, 네, 152짜리 직구를 받아쳐가지고 이제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스탁 선수가 슬라이더 직구 투피치를 거의 구사하는 선수인데, 거의 보면 커브를 던지지, 커브도 던지고 하지만 거의 슬라이더 직구 슬라이더입니다. 근데 슬라이더에 홈런한 게, 직구에 홈런한 게 던지면서 아마 조금 그 스탁 선수가 좀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더 좋았던 거는 사실 두산의 이런 좀 안일한 수비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네, 안일한 수비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굉장히 그 빈틈을 파고들었는데요. 일단은 전준우 선수가 그 1루 땅볼을 쳤는데 1루 땅볼이 아니고 그 1루 쪽 내야 땅볼을 쳤는데 요것을 그 1루수 페르난데스 선수가 포구 실책을 하면서 그 출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포구 실책 장면인데요. 네. 공을 사실은 굉장히 이지한 땅볼이었는데 페르난데스 선수가 너무나 안일한 수비를 했던 것 같고,
네, 완전히 포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앞에서 떨갔다가 다시 잡는데 완전히 포구가 되기 전에 이미 베이스를 밟아서 이제 내안타가 됐고요. 또 연이어 가지고 두산에 좀 안일한 플레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피터슨 선수가 이 워닝 트랙 앞에 잡히는 큼지막한 우익수 뜬 공이 치는데, 우익수 안건순 선수가 공을 잡고 나서 전혀 1루 주자 전준 선수를 생각을 못하면서 지금 시선도 완전 딴 데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 전준 선수가 네, 바로 2루로 태그업을 해가지고 2루를 이제 파고들게 되고, 사실 이런 상황을 또 놓치지 않는 게 또 좋은 팀의 모습인데, 이학주 선수가 중전적 시타를 놓치지 않고 초구에 바로 때려내면서 154짜리 빠른 직구를 받아쳐가지고 중전적 시타 만들어내면서 4대0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사실 이 점수가 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고 도망가는 점수를 더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지고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타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약슈 선수가 이런 클러치 상황에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조금 보니까요, 요런데 일단은 올 시즌 약수 선수가 기록이 막 그렇게 특출나진 않습니다, 사실. 네. 2할 3푼 9리, 출루율 2할 8푼 5리, 장타율 3할 3리, OPS 0.58씩 기록하고 있고, WRC는 62.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우수한 타격 기록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7타점, 그리고 득점이 12득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좀 체감적으로 제가 좀 좋게 느끼는 부분이 왜일까라고 좀 찾아보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강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득점권에서 성적이 또 그렇게 특출나진 않거든요. 득점권에서 OPS가 0.570, 주자 있을 때 0.631, 주자 없을 때 0.55로서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왜 이렇게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점수차가 박빙일 때 굉장히 강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 한 점 차일 때 타율이 3할 3분 3리, 네, OPS가 0.743, 그 다음에 2점 차이 낼 때 2할 8푼 8리 타율 0.671 OPS, 네, 3점 차이 낼 때 2할 7푼 8리에 0.663 OPS 기록하고 있고, 또 경기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 3회에 제일 강했네요. 네, 3회에 OPS가 1.039 기록하면서 3회에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이 기록으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 느낌인데, 제 느낌은 사실 이렇게 꼭 필요한 점수, 꼭 도망가야 되거나 꼭 추격해야 되니 한 점 한 점을 굉장히 타점의 순도가 높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의 타점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유 있거나 되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타점은 거의 없는 느낌이고, 되게 중요할 때 나온 타점만 많은 걸로 제가 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찾아보는 건 좀 힘들 것 같지만, 찾아보는 게 힘들 것 같지만, 아마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 싶어요. 네, 굉장히 좀 클러치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뒤에는 사실은 경기가 좀 평탄하게 흘러갑니다. 네, 7회까지 양팀 다 뭐 득점 못하고 이제 쭉쭉 흘러가면서 나그나 선수도 뭐 쾌조의 피칭을 하는데, 결국 이 7회 한 번에 위기가 오게 되면서, 강승호 선수가, 두산의 강승호 선수가 선두타자 출루를 하고요. 그리고 조수영 선수가 아니구나. 4번 김재환 선수가 본넷 얻어내면서 무사 1, 2루의 위기를 이제 맞이를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 또 좋았던 것이 5번 박세혁 선수를 유격수 병사일타로 이끌어내면서, 네, 바로 이제 이 위기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이제 유격수 땅볼하고 이학주 선수가 바로 베이스 밟고 1루 던져가지고 병사일타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정말 그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하게 나균환 선수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고, 요때도 볼 배합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볼 배합도 보면은 본인의 가장 지금 장기인 포크볼을 던지면서 이 땅볼을 이끌어냈고요. 사실 근데 조금 이제 나균환 선수한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포크볼 구사가 너무 많아요. 물론 지금 당장은 포크볼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굉장히 잘 통하고 있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그 포크볼이랑 구종 자체가 굉장히 그 팔꿈치 안 좋은 구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던지게 되면은 요것이 사실은 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이 투구 패턴을 보면은 직구 40%, 스플리터 포크볼 22.7%, 슬라이드 15.9%, 싱커 10.7%, 커브 7.3% 구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직구가 40% 정도 되지만, 아니 작년 거네요. 네, 작년 거고, 네, 올해는 보시다시피 직구와 포크볼이 거의 40%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슬라이더 20% 정도 되는데,
너무 포크볼 구사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직구 반 포크볼 반으로 구사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 투구하는 거 보면은 거의 직구 거의 포크볼 엄청나게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은 사실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나그나 선수의 그 내구성에 굉장히 무리를 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페스트볼 직구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직구의 구사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우리 팀에 굉장히 많은 포크볼러가 있었던 팀이고, 포크볼러 많이 재미를 본 팀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크볼 때문에 이제 부상을 얻게 된 선수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조정훈 선수를 필두로 뭐 가까이는 박시영 선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직구 구사를 50% 정도로 올리고 포크볼 구사를 30% 정도 좀 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올해 이제 구종이 굉장히 다양한 6개였는데 3개로 줄이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이 나균환 선수가 장기적으로 좋은 투수로 활약을 하려면 분명히 포크볼 구사율을 조금 줄여줘야 되고 직구 구사율을 높아줘야 되고, 사실 이런 케이스에 가장 안 좋은 기억이 바로 고원준 선수죠. 네. 분명히 좋은 페스티벌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너무 변화구가 좋다 보니까, 변화구를 많이 던지다 보니까 직구 구속이 떨어지고 구위가 떨어지면서 포크볼도 힘을 잃게 되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너무 잘 던졌지만 좀 더 나그난 선수가 길게 우리가 오랫동안 좋은 선수로 보려면은 이 페스티벌 구사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대견하고 너무 잘하고 있으면 좀 걱정이 돼요. 저 나그난 선수 진짜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이렇게 올 시즌 당장 잘하겠지만 이게 2년, 2년, 3년 쌓이면 분명히 팔꿈치에 데미지가 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그 안정화가 된다고 느끼면은 이 레파토리에 조금 그 뭐냐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사 3루에서 또 김원중 선수가 등판해가지고 또 무사히 또 디타자 그 허경문 선수 처리를 해줬고, 뭐 그 뒤는 사실 조금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네. 8회 그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조금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2사 1, 2루까지 몰리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페르난데 선수 잡아내면서 잘 잡아줬고, 또 3루수로 나섰던 김민수 선수가 또 좋은 수비를 해주면서 다이빙 캐치 멋진 수비하면서 또 힘을 보태주었고요. 그리고 9회에는 최준용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안정적으로 세 타자를 삼진 2개 곁들여서 셧아웃하는 모습 보여줬고, 뭐 쉬고 왔으니까요. 뭐 직구가 오늘은 우리가 아는 최준용 선수 직구 9위가 나오면서 그냥 가운데 때려 박아가지고 그냥 쉽게 처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쭉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 사실 뭐 기승전결이 완벽한 승리였기 때문에 이렇다 할 승부처를 꼽긴 좀 힘든 거 같고, 그냥 나균환 선수가 굉장히 잘했고 피터 선수가 좋은 홈런 만들어냈고 또 도망하는 점수가 잘 나오면서 이겨냈다. 그리고 김, 구, 최 필승조가 오늘은 우리 계산대로 딱딱딱 잘 돌아갔다는 게 좀 좋은 점인 것 같고, 오늘 타석에서는 안치홍 선수가 멀티히트 기록을 했고 2안타, 그리고 전준우 선수는 안타는 없었는데 득점을 2개나 기록을 했고요. 피터 선수가 홈런, 그 다음에 이학수 선수가 적시타, 이호연 선수가 멀티히트, 김민 선수 안타를 보태어주면서 8안타를 기록한 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수진에서는 나균환 선수의 김구채 피승조가 가동이 되면서 잘 이겼지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굉장히 깔끔했고, 사실 두산도 4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4연패 팀끼리 만났었는데 우리가 좀 그 연패를 탈출하면서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사실 오늘 졌으면은 이 승패 마진이 5할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절실했는데, 오늘 이기면서 그래도 승패 마진이 다시 더하기 2로 벌릴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두산은 승패 마진이 플러스 1까지 밀리면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내일 경기는 박세영 선수, 최호준 선수, 사실 뭐 토종 에이스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지금 성적도 거의 판박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승리는 박세영 선수가 더 많지만 평균 자책이나 WHIP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닝 소화도 거의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스타일의 선수지만은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박세영 선수가 지난 등반 때 대전 하나전에서 좀 된통 크게 당했었는데, 다시 좀 특히 잠실에 강하고 두산에 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박세영 선수가 많이 나온 김에 조금 볼게요. 박세영 선수가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굉장히 그 두산전에 상당히 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2022년 두산전을 보면은 굉장히 강했네요. 보시다시피 2승 무패고, 네,
WHF가 0.62, 방어율이 평균 자책이 2.77에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또 잠실이 또 큰 구장인데 잠실에서도 2.84의 좋은 평균 자책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LG하고의 그 승부가 없었어요. 있었는데 LG하고 잠실에서 나눴고 다 사직에서 했네요. 그래서 잠실 두산전에 강했던 박세웅 선수니까요. 내일도 좋은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닥을 치는 게 있으면 올라오는 게 있는 게 야구니까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실 뭐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팀이 무너지듯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게 있는 거는 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내일도 우리가 좀 좋은 모습을 응원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야구 해설이 아니고 아이고 롯데야 339회 5월 22일 두산전 승리 소식이었고요. 저는 내일도 아마 내일은 인사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조금 이제 일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